한국 사회 대표적 이단 사입이 신천지의 폐해를 알리고 있는 현장을 들여다봤습니다. 한국 개신교인들의 성경 읽기 실태를 조사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색 있는 설교로 한국교회 성도들을 치유하는 포도원교회 김문훈 목사를 만나봤습니다. 기독교 문구 브랜드 그레이스벨이 해외 수출로 기독문화 선교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구티비가 평통연대 박종화 이사장을 초청해 남북관계 개선 방안을 짚어보는 특별대담을 진행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 성전은 신도수 14만 4천 달성이란 조건부 종말론을 내세우며 급성장했는데요. 현재는 이 인원이 넘어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단 사입이 신천지의 문제점과 그 폐해를 살펴봤습니다. 한현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나 돌아오느라 상담을 받고 다시 가족으로 거듭날 수 있게 아들아 돌아. 신천지에 빠진 자녀를 그리워하는 부모들의 절규가 끊이질 않습니다. 뜨거운 태양 아래 때론 몸싸움을 벌이면서도 피켓을 놓지 못합니다. 신도수 14만 4천 명이 채워지면 영원히 육체가 죽지 않는다는 조건부 종말론을 내세우며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는 대표적 이단 사이비 집단입니다. 하지만 한국교회 이단 사이비 대책 전문가들은 신천지의 이 인원이 이미 채워진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교리를 변개하며 성장세를 멈추지 않고 있는 상황. 신천지는 신도에서 입맞은 자로 모호하게 말을 바꿔 희망 고문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6개월간 신천지 교리 교육을 받은 수료자들을 입맞은 자라 칭하는데 이들 14만 4천 명이 모여야 완성된다는 겁니다. 잘못된 성경 공부, 이단 사설을 분별하지 못해서 빠진 거니까 그들에게 성경을 통해서 바로 복음과 또 진리를 깨우쳐서 돌아오게 하는 사역입니다. 신천지는 조건부 종말론으로 신도들을 전도인 추수에만 매달리게 만들고 있어 가정 파괴와 사회 분열을 조장하는 등 피해가 심각합니다. 특히 이들은 전통교회, 기도원 등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익숙한 간판을 내걸고 위혹하고 있으며 청년들이 주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교주 사후 집단 탈퇴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한국교회가 상담 및 신앙 재교육을 위한 준비를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들립니다. 구티비 뉴스 한연입니다. 한국 개신교인들은 성경을 얼마나 자주 읽을까요? 한국 개신교인의 성경 읽기 실태를 조사한 결과가 발표돼 눈길을 끕니다. GNM 글로벌 문화재단이 만 19세 이상 개신교인 700명을 대상으로 성경의 의미, 성경 읽기, 교회 출석 등 10가지 항목을 설문조사했습니다. 조사 결과 성경을 읽는다는 응답이 74.4%, 거의 읽지 않는다는 응답은 25.3%였습니다. 성경을 읽는 사람 중에선 매일 또는 일주일에 두세 번 읽는다는 사람이 각각 19.5%였고 일주일에 한 번이 14.8%, 월 1, 2회가 11.7%, 그 이하가 9.2%였습니다. 또한 성경을 읽는 이유에 대해선 영적 성장이 41.6%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삶의 말씀 적용을 위해서가 19.4%, 힘들 때 위로받기 위해 14.2%,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해서가 6.7%로 뒤를 이었습니다. 부산 포도원교회 김문훈 목사는 출석교인이 400명이었던 교회를 현재 부산 지역에서 손꼽히는 대형교회로 성장시켰습니다. 교회가 부흥하게 된 이유엔 김문훈 목사만의 특별한 설교가 있었기 때문이라는데요. 포도원교회의 김문훈 목사를 박은정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1991년 창립된 포도원교회의 성장은 1999년 김문훈 목사가 담임 목회자로 부임하면서 시작됐습니다. 딱딱하고 지루했던 설교에서 벗어나 김문훈 목사만의 구수한 사투리와 실생활에 적용된 설교가 바로 성장 비결이었습니다. 현대인들이 다들 그야말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고 많이 이렇게 삶에 찌들려서 지쳐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냥 제 설교는 약간 그 어떤 회복, 약간 그 어떤 위로에 초점을 맞춰서 하다 보니까 제 설교가 약간 그런 사람들을 흥겹게 하는. 과거 인터넷 보급이 안 됐을 당시 설교 내용이 테이프로 제작돼 전국에 전파됐습니다. 특히 IMF 이후 한국 사회가 침체 속에 빠져 있던 때
재치 있는 김 목사의 설교는 교계에 신선한 바람을 일으켰습니다. 포도원 교회의 성장은 김문은 목사의 설교 때문만은 아닙니다. 매주 특별 강사를 초청해 찬양 콘서트와 건강 세미나, 간증 집회를 진행하는 것은 물론 농어촌 지역 활성화를 위한 농어촌 교회 후원 등 다양한 사역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단연 돋보이는 사역은 전도 사역입니다. 현재 교회는 80여 개의 전도팀을 만들어 부산 전 지역에 전도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포도원 교회만의 탁월한 전도법에 1년에 새신자만 3,000명이 모입니다. 김문은 목사는 포도원 교회를 일명 포도당 교회라고 소개합니다. 성도들뿐 아니라 지역 주민들에게 치유와 회복을 전달하는 교회가 되고 싶다는 바람이 담겨 있습니다. 김 목사는 포도원 교회에 오는 모든 성도들이 위로를 얻어 얼굴에 생기와 소망이 넘쳐나길 바란다며 부산 지역을 대표해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구TV 뉴스 박은정입니다. 기독교 문구 브랜드 그레이스벨이 국내를 넘어 해외 수출도 순항하고 있습니다. 디자인으로 선교하란 모토로 세상을 말씀으로 물들이고 있는 그레이스벨은 올해도 다양한 국내외 전시에 참여해 기독문화 선교에 앞장설 계획입니다. 그레이스벨은 지난해 중국 한류 상품 박람회에서 말씀이 적힌 문구들을 소개했습니다. 선교 금지 국가인 중국에서 국내 기업 중엔 유일하게 기독교 기업으로 참여했습니다. 그레이스벨 김경은 이사는 말씀이 담긴 제품들을 전 세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 자체가 선교라며 디자인 문구로 복음을 전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레이스벨은 국제표준화기구에서도 품질 경영 시스템과 환경 경영 시스템을 인증받았습니다. 한국디자인진흥원과 코트라에서도 우수 기업으로 선정돼 국내외 전시회에 지속적으로 초청받고 있습니다. 또한 그레이스벨은 내년 8월까지 아름다운 섬김 프로젝트를 전개합니다. 예배와 전도, 행사를 위해 그레이스벨 제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전국 교회와 단체는 할인된 가격으로 제품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남북관계 개선을 도모하려는 문재인 정부의 잇단 노력에도 불구하고 한반도는 여전히 사드 배치 등 많은 문제가 산재해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구TV 기독교 복음방송이 박종화 목사를 초청해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정부와 교회의 역할을 짚어보는 특별대담을 진행했습니다. 평화와 통일을 위한 연대 이사장 박종화 목사는 정부가 국내 민간단체를 적극 활용해 남북관계를 우회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박 목사는 인도적 지원이나 문화교류를 통한 민간단체들의 대북 접촉은 정부 차원의 교류를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며 정부와 민간 두 개의 트랙을 운용해 남북관계를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한국교회의 대북사역과 통일운동은 현재 분산돼 있다며 전문가와 목회자가 다 같이 기독교적 통일담론을 하나로 모으고 통일 이후 사회재건을 위한 준비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종화 목사가 출연한 구TV 뉴스 초대석은 오는 24일 오전 8시 30분에 방송될 예정입니다. 세상 속 크리스천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 김준수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내 폰 안의 교회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이야기는 다니엘 기도회와 꿈이 있는 미래 컨퍼런스 전국 투어가 22일과 29일 오른교회와 인천 제2교회에서 개최된다는 소식입니다. 1998년부터 시작된 다니엘 기도회는 오른교회를 대표하는 사역 중의 하나인데요. 이 땅의 영적 회복을 위해 21일간 연속해서 기도회가 진행됩니다. 2013년부터는 한국교회와 함께하는 기도회로 진행돼 현재까지 전국 5,700개 교회가 동참 의사를 밝혔습니다. 우리가 함께 한 말씀을 듣고 또 함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늘의 문이 열리고 참석한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고 간증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꿈이 있는 미래 컨퍼런스는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해 시작되는데요.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효과적인 다음 세대 교육 방향을 주제로 오른교회 김은호 목사, 꿈이 있는 미래 주경훈 소장 등이 강의할 예정입니다. 한편 2017 다니엘 기도회는 오는 11월 1일부터 21일까지 진행됩니다. 아이야 울게 해서 미안해. CCM 가수 안찬욱 밴드가 2집 출시 이후 10년 만에 신곡을 발표했습니다.
안찬용 밴드는 2001년 제12회 CBS 창작 복음성가제에서 대상과 작곡상을 받은 실력 있는 밴드인데요. 바닷길이란 찬양으로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번에 발표한 신곡 아이야는 아이들이 행복해지길 바라는 아버지의 마음을 노래했습니다. 가사에는 아이들이 지금보다 좀 더 나은 환경에서 자신의 꿈을 마음껏 펼칠 수 있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마침내 우리 누구나 꿈을 이룰 수 있는 행복의 나라. 자녀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신곡 아이야는 각종 음원 사이트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해드릴 소식은 세계 난민의 날을 맞아 난민에 대한 이해와 인식 개선을 돕는 난민영화제가 개최된다고 합니다. 올해 영화제에서는 다큐멘터리 4편과 영화 3편이 상영되는데요. 레바논과 이란 등 세계 곳곳에서 어렵게 삶을 지켜내고 이어가는 난민들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유일한 국내 작품인 대답해줘는 콩고 민주공화국 출신 유니스가 어린 시절 안산에서 겪었던 일을 소재로 만들어졌습니다. 난민이라고 하면 조금 좀 어두운 그런 이미지를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이렇게 축제처럼 즐길 수 있으니까 사람들이 편견을 없애는 데 좀 이바지하지 않을까, 이런 영화제가. 올해로 세 번째로 열리는 난민영화제는 24일부터 25일까지 충무로 대한극장과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 다목적홀에서 진행됩니다. 레포나인의 교회는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영상이 있다면 전화나 이메일로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구TV 뉴스 김뉴스입니다. 오늘의 사회 이슈를 유남희 기자가 종합해드립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공부문의 인력을 뽑을 때 블라인드 채용제를 실시했으면 좋겠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채용 분야가 일정 이상의 학력과 스펙을 요구하는 특별한 경우 외에는 이력서에 학벌과 출신지, 신체 조건은 기재하지 않도록 하자고 말했습니다. 모두 같은 출발선에서 오로지 실력으로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민간 대기업에도 블라인드 채용제 도입을 권유했습니다. 대선 당시 문 대통령은 공공부문 블라인드 채용 의무제를 공약한 바 있습니다. 또 로스쿨 입시에도 100% 블라인드 테스트를 적용해 가난한 학생들에게도 문호를 넓히겠다고 공언한 바 있습니다. 고령화와 과도한 주택투자 문화가 국내 가계부채를 부추긴 요인이란 분석이 나왔습니다. 한국은행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6.25 전쟁 직후 태어난 베이비붐 세대의 가구당 평균 금융부채는 5,800만 원으로 다른 세대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직장에서 은퇴한 뒤 식당과 부동산 임대업, 소매업 등 자영업에 뛰어들면서 빚이 불어난 겁니다. 또 우리나라 가구가 투자를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향이 큰 것도 가계부채 급증의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특히 최근 임대주택에 대한 투자가 눈에 띄게 늘었는데요. 여러 주택을 보유한 임대가구는 4년 새 26.1% 증가했고 투자 목적의 성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르면 9월부터 휴대전화 요금이 25% 할인됩니다. 현행 20%에서 더 확대된 규모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이번에 발표한 통신비 절감 대책은 요금 할인을 확대하고 저소득층에게 통신비 감면 혜택을 더 많이 주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노년층과 저소득층은 월 통신비 11,000원이 추가 감면됩니다. 정부는 이 정책으로 최대 연 4조 6천억 원의 통신비가 감면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제시한 정책엔 월 2만 원 보편 요금제 도입과 공공 와이파이 확대도 포함됐습니다. 공공 와이파이는 내년부터 버스 5만 개, 학교 15만 개 등 20만 개가 순차적으로 설치될 예정입니다. 구TV 뉴스 윤하입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첫 정상회담을 앞두고 평화와 한미우호를 위한 기도회가 열립니다. 오는 27일 미국 워싱턴 DC 힐튼 호텔에서 열리는 기도회엔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 북미주 친선협회 황준석 회장 등이 참석하며 설교는 트럼프 대통령을 전도한 것으로 알려진 폴라 화이트 목사가 맡을 예정입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내달 북측과 2차례 공개 접촉을 갖는다고 밝혔습니다. 교회협은 내달 1일부터 4일까지 독일에서 열리는 세계개혁교회 커뮤니온 총회에서 북측의 조선 그리스도교연맹 강명철 위원장과 만날 예정입니다. 또 교회협은 평양에서 8.15 남북 공동기도회를 여는 방안도 추진 중입니다.
캠퍼스 문화사역을 펼치는 한국 10대 선교회 신임회장에 강일교회 정규재 목사가 선출됐습니다. 정 목사는 다음 세대인 청소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중대한 사명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선교회는 29일 선교축제를 열고 청소년 사역의 비전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박찬대 의원과 한국기독교 대안학교연맹이 오는 28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대안교육 내실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를 엽니다. 토론회엔 한국기독교 대안학교연맹 정기원 이사장, 좋은교사운동 임종화 대표 등이 대안교육 발전을 위한 새로운 정책을 제안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구TV 뉴스는 인터넷 신문 데일리 굿뉴스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